ITQ 엑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제1작업을 하기 전에 시험지로 주어진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림을 불러올 폴더는 영진.com 이기적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해당 교재의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다음에 내 문서 GTQ 폴더를 만들고 브록에 픽처 폴더를 통째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1작업 조건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지시가 있습니다. 이전 문제 설명에서는 파일 메뉴의 옵션에서 엑셀의 기본 설정 자체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A열의 너비 조정할 때 글꼴과 글자 크기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제1작업에만 지시되어 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시트의 셀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모든 시트 선택을 누르세요. A열의 왼쪽에 있는 모든 셀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홈 탭의 맞춤에서 수평과 수직 정렬을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세요. 글꼴의 이름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설정하면 선택된 시트 3개에 모두 굴림 11포인트가 지정이 될 겁니다. 이제 A열의 머리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너비를 1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역시 선택되어 있는 모든 시트의 A열의 너비가 1로 변경됩니다. 하단의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각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수정을 하세요. 차트가 있어야 할 시트는 만든 후에 이름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 화면과 다르게 시트 개수가 부족하다면 워크시트 삽입을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시트가 더 많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를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을 위해서 단축키 Ctrl S키를 누르거나 왼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디스크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시되어 있는 저장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저장 폴더가 없다면 폴더를 임의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수험번호는 실제 시험 접수를 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겠죠. 그 수험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험번호가 없다면 임의의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1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로 이동을 하고 비포 셀부터 표 안의 내용들을 조건 번호가 표기된 것만 제외하고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작성한 데이터들부터 살펴볼게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이 필요한 곳은 저처럼 너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셀 높이도 비어있는 1행부터 14행까지 전체적으로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키워줘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살짝 키워주시면 됩니다.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곳 있죠? Alt, Enter 키를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표시 형식의 설정은 Ctrl 1키나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Ctrl 1키로 설정을 할 거고 회계 서식에 관련된 부분만 회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입력 내용 중에서 4행은 모두 가운데 정렬로 지정할 거고요. 5행부터는 각 항목의 데이터인데요. 우선 상품 코드와 분류까지의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정렬이고요. 일반 서식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가격에 관련된 데이터, 금액에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회계 서식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회계 서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홈 탭에서 지정할 건데요. 일반에서 회계 선택하고 표시 형식을 콤마를 눌러주면 앞에 나오는 이 가격에 대한 단위까지 모두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 콤마까지 지정이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회계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 아닌 오른쪽 정렬로 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뭐를 하든 오른쪽 정렬로 나타납니다. 방금 얘기했던 B에서 2열 중에 판매일에 대한 부분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이대로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날짜 서식으로 표시 형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F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건으로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꼭 회계 형식으로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G열의 점수 5점 만점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냥 숫자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고요. 조회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돈이 아닌 그냥 숫자죠. 그래서 이 두 셀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그리고 숫자 서식 여기에서 안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1키를 누르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선택하고 소수자릿수 0,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은 체크를 해 두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비어있는 I열은 날짜 중에 연도만 표기가 됩니다. 숫자 4자리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연도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거 안 하죠. 하지만 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일반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태로 놓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운데 정렬 상태로 놔둬도 됩니다. 제2열의 상품평 차트가 나타나는 부분은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별표로 나타나요. 별표는 그냥 문자죠. 그러니까 일반 상태 가운데 정렬로 놔두면 됩니다. E13셀 이 부분은 회계 서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E13셀은 회계로 변경하고 콤마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E14셀은 그냥 숫자 서식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컨트롤 1키 숫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하냐면은 위에 홈탭에서 지정하는 경우에 숫자로 했을 경우에 소수점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 서식 컨트롤 1키를 누르고 여기에서 지정을 합니다. J13과 J14셀도 역시 조회수니까 그냥 숫자 서식 지정하면 되겠죠.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숫자와 회계 구분 없이 무조건 숫자와 회계로 지정된 곳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정렬 지정했죠. 최저 가격이 나오는 곳 23, 평균 이상의 상품수 나오는 곳 여기도 모두 다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B13에서 D13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에 맞춤에서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밑에 B14에서 D14까지 역시 블록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리고 G13에서 I13까지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13에서 F14셀 선택을 해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X표로 테두리 선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다시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테두리를 출력 형태처럼 지정을 해줄게요. 우선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바깥 테두리만 굵게 지정하도록 다시 한번 해서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제1작업에 있는 7개의 조건을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모든 셀의 글꼴 모두 굴림의 11포인트로 저희는 이미 다 수정해 놓은 상태죠. 정렬도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회계하고 숫자 상관없이 오른쪽 정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제목 도형 위에 높이를 다 이렇게 좀 크게 조절을 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 도형을 만들 텐데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평행 사변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 출력 형태 보고 크기를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입력 상태를 빠져나와 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정렬부터 우선 세로와 가로 정렬 가운데로 맞추도록 할게요. 글꼴에 대한 설정, 굴림으로 먼저 지정, 글자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글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기 속성을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색깔은 서식 탭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저희 바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홈탭에서 채우기로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테두리 색 두께 바꿀 필요 없고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효과라는 것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자에서 바깥쪽에서 선택을 해주는데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것 지정된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란을 만들도록 할게요. 현재 만들어진 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어있는 곳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L17로 이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엔 L열에서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결제라는 곳 두 줄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Alt, 엔터키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두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셀에 나눠서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는 MD라고 대문자 입력, 그리고 그 옆에 팀장 입력하고요. 센터장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결제라는 곳 셀 합치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L17에서 L18까지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세요. 너비가 너무 넓죠? L열을 조절해서 너비를 작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18행은 높이를 조금 크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7행은 높이가 너무 커져 있을 겁니다. 조절을 해주고요. 다시 L17에서 58셀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홈 탭의 클립보드에서 복사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림 복사의 모양,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복사가 됐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그림이 붙여넣기가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I열의 너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조절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지워야 되죠. 너비와 행을 조절한 부분 모두 지워주면 됩니다. L에서 5까지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17에서 18행도 삭제를 해주세요. 다시 이제 표가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곳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키를 누르고 G14에서 I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채우기 색상을 표준색에서 주황을 선택을 해 주세요.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H14셀을 클릭을 해 주세요. 현재 H14셀은 목록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눌러주고 데이터 도구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서 실행해 주세요. 설정의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변경, 옆에 두 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해 주고요. 그리고 원본은 클릭을 한 다음에 상품 코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B12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아까 회계 서식으로 변경했던 가격의 데이터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회계가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하고요. 샵, 샵샵 0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형식의 뒤에 큰 따옴표에다가 1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 숫자 뒤에 자동으로 1이라는 단위가 선택돼서 나타날 겁니다. 자, 회계 서식이 아닌 일반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 F5에서 F12셀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을 가격이라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1번에서 6번까지의 함수를 이용한 계산을 할게요. 1번은 먼저 I5에서 I12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수식 편집줄에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지만 연도의 모든 데이터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이어 함수에 대한 설명, 연도를 나타낸다는 건 알겠죠? D5셀에 있는 것 보면은 판매일이죠. 판매일에 지정되어 있는 연도를 찾아서 이렇게 연도만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제 J5에서부터 J12셀 2번에 해당되는 것 할게요. 2번은 별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선 리피트 함수,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게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냥 엔터가 아닌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 블록 설정된 모든 곳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 먼저 보면은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반올림해 주는 함수거든요. 0을 지정을 해줬어요. 끝에 이러면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를 반올림 해주게 됩니다. 소수 밑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리피트 함수 바깥쪽에 썼는데요. 리피트 함수는 입력한 글자, 저희는 별표를 입력을 해놨죠. 그러면 이 글자를 지정된 숫자만큼 반복을 해주는데요. 그 숫자는 라운드 함수로 구해지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5개, 4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맞게 글자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E13셀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단독 셀이죠. 블록 설정 안 했으니까 수식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이 함수식은 최소값을 구하는데요. 가격이라고 지정된 곳, 이름 정의된 가격은 아까 해놨던 F5에서부터 F12죠.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이곳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셀 클릭을 해주고요. count 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주거나 여기 입력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현재 5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count if의 안쪽에 쓰여져 있는 이 average 함수부터 설명할게요. G5에서 G12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average 함수로만 계산해보면 평균은 4.4가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바깥쪽에 count if 함수는 G5부터 G12의 각 셀의 데이터 값이 안쪽에 있는 average로 구한 평균보다 큰 게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서 출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면은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다면 그냥 숫자 5만 출력이 되는데요. 뒤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고 그 뒤에 큰 따옴표에서 개라고 글자를 써놨기 때문에 바로 숫자 입력된 것 뒤에 개라는 한글 글자까지 입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J13셀 선택을 해주고 수식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값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지정된 열 값을 찾아서 숫자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상품 코드가 적힌 B4에서 H12셀을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E4에서 E5셀에 써있는 조건인 분류가 식품인 이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6번째 열에 있는 조회수를 모두 구해서 더해준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값이 이 값이라는 거죠. 6번에 해당되는 J14셀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식을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값 이렇게 나타나고요. VLOOKUP 함수는 현재 입력한 것을 보면은 B5에서 H12셀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H14셀에 지정된 상품 코드 목록을 검색한 다음에 범위의 7번째 있는 열인 H열의 조회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함수식에서 마지막에 0이 써있죠. 이 0의 의미는 영어로 false를 의미하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0 또는 false라고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0이 아닌 숫자나 영어로 true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격이 있는 F5에서부터 F12셀을 블록 설정을 해주고 홈 탭에 스타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 눌러주고요. 새 규칙 클릭을 해주세요. 막대 그래프처럼 나와야 되니까 규칙 유형 선택은 제일 첫 번째 것,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변경을 해주세요. 종류는 최소값, 자동이 아닌 최소값, 최대값도 자동이 아닌 최대값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막대만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주세요. 막대 모양은 채우기 7, 색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녹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테두리 없음, 그리고 막대 방향은 텍스트 방향대로를 선택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최소값에 해당되는 셀에 아무 막대 그래프가 없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은 엑셀 2010 버전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다음 작업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제2작업을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설정 Ctrl C로 복사를 해주세요. B2 작업
여기에서 비투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에서 지시를 보면은 분류가 생활용품이면서 조회수가 5만 이상이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거나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류가 식품인 자료에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이거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는 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어 조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5만 이상이면서 또는 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앞에 조건은 이면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조건에 해당되고, AND 조건은 같은 줄에 입력을 하고요, OR 조건은 줄 바꿈을 해서 다른 줄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에 해당되는 곳,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 6월 5일인데 6월 6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연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월이 아닌 연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선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은 연만 선택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연으로만 이렇게 그룹화가 될 겁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 탭 제일 왼쪽을 보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빈 셀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별표 2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요약 및 필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행 총합계 표시라는 것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우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3행에 써있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을 보면은 정렬되어 있는 순서가 식품, 생활용품, 뷰티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시옷에서 비읍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 이것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옆에 역삼각형 모양 버튼 있죠? 클릭을 해주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식품, 생활용품, 뷰티로 변경이 되죠. C5에서 H8셀을 우선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홈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맞춤에서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표시 형식 가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회계 선택,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그럼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니까 제3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전의 문제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건부 서식에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2작업과 제3작업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수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4작업 그래프를 하도록 할게요. 차트도 이전의 워크시트처럼 제1작업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차트의 X축과 범례를 보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죠. 차트의 가로축과 범례를 보면은 현재 상품명, 그 다음 가격, 그리고 점수 5점 만점이라고 써있는 이 열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가로축에 써있는 걸 보면 상품명의 이름 중에 퍼펙트 클렌징 폼이라는 것과 모이스처 페이셜 크림이라는 이 데이터는 빠졌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할 때 상품명에서 먼저 퍼펙트 클렌징 폼 선택 안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롤 화장지부터 멸균 흰우유 10개까지만 선택을 해서 이 2개 데이터는 빠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과 점수 5점 만점도 동일하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퍼펙트 클렌징 폼 빠지고 그리고 모이스처 페이셜 크림 빠진 상태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 탭 눌러주고요. 세로 막대형 눌러주고 2차원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차트 이동을 눌러주세요. 새 시트에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가 맨 앞쪽에 나타났죠. 제3작업 뒤로 가도록 시트명을 드래그해서 제3작업 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을 지시된 레이아웃 3으로 선택해 주고요. 다시 차트 스타일 목록을 열어서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 29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을 클릭한 다음에 차트의 전체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해 주세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지정해 주고요. 서식 탭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그리고 파랑 박엽지를 선택해 주세요. 흰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은 그림 영역인데요.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다시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서 지워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ESC키를 눌러서 제목 입력 상태에 빠져나와 주세요. 다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상태로 해주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도록 해주고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스타일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막대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계열 이름이 나타나죠. 범례 색을 보고도 계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 가격 계열이죠.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꺾은 선형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실행하세요. 기본축을 보조축으로 변경 닫기 눌러주세요. 롤 화장지에 점수 5점 만점의 막대 그래프를 천천히 2번 클릭을 해주면 단독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를 눌러주면 막대 그래프 위에 숫자 4가 보일 겁니다. 현재 4라고만 보이면은 4.0하고 다른 게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면 서식이 나타나죠. 표시 형식에서 숫자 소수 자릿수 1로 지정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면 4.0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보이죠? 정확히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이 선택이 되고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선택, 대시를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의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서식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하고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대값, 주단위 변경할 필요 없는 상태죠? 그런데 소수점 자리가 나타나야 되네요. 표시 형식 눌러주고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 1로 선택을 해주고 닫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 숫자도 선택을 해주고 더블 클릭 눌러주세요. 축서식 나타났죠? 단위, 제일 높은 단위 최대값은 2만 상태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요. 주 단위는 고정으로 변경해서 5,000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 그냥 선택을 해서 보면은 바로 적용돼서 변경되는 게 보이죠. 그럼 0원에서 5,000 최대 2만까지 이렇게 보이고요. 표시 형식을 보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원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서 출력 형태도 이렇게 나오게 한 게 보일 겁니다. 이제 닫기 눌러주세요. 그래프 아래 범례를 보면은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제1작업에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범례 항목에서 점수 5점 만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을 직접 글자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눌러주고요. 바로 변경된 거 보일 거예요. 확인 눌러주세요. 도형 삽입을 위해서 삽입 탭 가지고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설명선 중에서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양 나타나야 될 곳을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되고요. ESC키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정렬 먼저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로 바꿔 놓으세요. 글자 폰트는 굴림으로 선택해 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해 주세요.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노란색 마름모를 드래그해서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 하단에 써있는 주의 내용처럼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시트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틀린 부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제출해주면 실제 시험은 끝이 납니다. 연습할 때 귀찮더라도 꼭 정답과 비교를 하면서 틀린 부분 아니면 작성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